뜻이 아닌 우리들의 어떤 개인적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의를 주관하시는 사장님께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학과 회의가 우리 학과의 발전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라건대 우리 교수님들 건강을 또 허락하여 주셔서 아무런 걱정 없이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먼저 보고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화학과 MT를 이제 학생회에서 계획을 해가지고서 좀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의 아니게 이게 이제 학생회에서 좀 보냈는데 학생들이 강요가 있었다. 사실상 강요는 그렇게 없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이게 공론화가 학생의 한남대 단톡에 저기가 SNS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1학년 학생이 화학과에 이런 저기에서 강요가 있었다고 춤을 춘다고 강요가 있었다 거기에 올라가지고 한남대 학생들이 총 붙어가지고 막 90몇 번들이 막 올라가지고 상위 랭킹이 1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어느 한 학생이 그 금강일보에 제보를 해갖고 기자가 화학과에 전화해서 반대 의견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신문에 이제 공론화를 시키겠다라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이제 통화를 좀 해가지고서 무마는 시켰습니다. 무마는 시키고 그거 아니다 해서 학생회에서 보낸 거 좀 보내라 해가지고 1차, 2차, 3차에서 봐라 이게 그런 게 아니라 학생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일단 무마를 시켜가지고 그거는 이제 다행히 이제 무마가 됐고 했는데 가장 이제 우리가 이제 교수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요즘은 학생들이 무조건 SS에 다 올리고 또 하나 이제 얼굴 없는 애들이 또 목소리가 크거든요. 문제가 되면 올려가지고 특히 저번에도 좀 지적했듯이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험 과목인데 실험을 안 한다. 그러니까 애들이 분명 교육부에 교양을 이해했다고 이런 거 하나 이 얼굴 없는 애들이 항상 제일 무섭기 때문에 그라미가 감사드리고 항상 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게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말을 하는 것보다 항상 문서로다 조금 더 학생들은 좀 서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든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어쨌든 그래서 학과에 지금 이번에 코로나 저기를 하기 위해서 안 가겠다. 그래서 일단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 알아두고요. 두 번째는 보내드렸듯이 2022학년도 희망드림 추천찬 명단 올렸고요. 그리고 각 교수님들, 학생들 저기들을 장학금 명단을 2022년 1학기 학기하나 다 해가지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그거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장학금 이렇게 명단자 올리고 한 내용은 아마 이제 젊은 교수님들이 오늘 실제적으로는 정종진 교수님이 우리 화학과 교육과정 내용과 개선을 위한 PFT를 구성 좀 해보자라고 해서 좀 학과에 요청을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이렇게 좀 올리게 되거든요. 그때 이따 이제 장학금 관련해서도 같이 그 TF팀에서 좀 같이 논의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 장학금에 대해서 좀 올린 거고요. 코멘트 하나 해도 되나요? 아니면 좀 더? 아니 일단 안건에서 하면 되고요. 세 번째는 화학과 교수 워크샵. 또 아시는 교수님들도 있고 좀 모르는 교수님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규환 교수님 그리고 내년에 이렇게 이승우 교수님 그리고 거기 이어서 김승준 교수님들이 이제 은퇴들을 이제 거의 들어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같이 가가지고서
그 은퇴 기념 같이 여행 좀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해서 현재 화학과 아마 거기 있게 좀 비용이 떴지만서도 몇백 정도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그거하고 또 각자 연구비를 가진 교수님들은 그 워크샵이라든지 그걸 내가 같이 모아가지고서 함께 좀 출발해보자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제 그 메일을 제가 어제 한참 안 했다가 어제 써가지고 어제도 보냈는데 날짜는 거의 그렇게 픽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우리가 이제 정해가지고서 이 날짜가 좋다는 개들이 오픈해서 그쪽도 괜찮거든요. 화학과가 개들이 한 77명쯤 돼요. 화학과 교수님들이. 화학과 77명 중에 그 자run이 아마 이제 넘버1이기 때문에 가서 같이 교류하고 그쪽에서 같이 공동 연구 아마 태국의 넘버2거든요. 넘버1이 저기 대학이고요. 쫄라본가. 아니 넘버1이 태국의 방콕 대학 1이고 넘버2가 찌앙마이 대학이거든요. 넘버2가 찌앙마이 대학이기 때문에 큰 대학이고 그쪽에 동남아권에서는 그래도 태국이 제일 센 나라예요. 그래서 태국이 그쪽 뭐 미얀마 이런 데뭐 아까 날씨나 센 대학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 공동 연구도 해보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가지고서 뭐 77명 교수들 되니까 아마 하시는 분야 연구 분야들은 엄청나게 많은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저기를 할까요? 그러고 그쪽도 약간의 아시아 문화권이기 때문에 한국인하고도 참 잘 맞습니다. 가가지고 보면은 잘 맞고 특히 거기가 중국 옆에거든요. 찌앙마이가. 그래 옛날 제갈동명이 그쪽을 계속 저기를 하려다가 못한 데이기 때문에 전쟁하던 데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시면 한번 가서 저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그냥 저희 조한준 학생이 토목환경공학과에서 화학과로 전과를 한답니다. 한 학생이. 근데 이제 걔가 수강했던 교과목을 인정해달라 하는데 근데 걔가 들었던 것이 일반화, 대학수학, 기초수학을 들었는데 화학과에서 이제 일반화 및 실험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대학수학 및 연습 세 번째가 뭐 기초수학의 대학수학 연습 2 이거를 인정해달라고 저기를 하고 한 거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뭐 비슷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나중에 저희에서 공문을 해서 얘기했습니다. 저하고 이제 상담을 좀 했는데요. 그 일반 화학이 저기 2학기에 개설되는 공대 과목이어가지고 네, 한 학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반화 1을 좀 중점적으로 이 친구가 들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일반화 2를 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도 이제 뭐 저희가 양해를 구해가지고 들을 수 있게 열어줘야 될 것 같고 대학 수학도 뭐 대학 수학 기초 수학인데 1, 2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또 공대에서 전과한 학생이니까 그렇게 인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대학 수학은 수학과도 혹시 뭐 인정을 받아야 되냐 하니까 그 교무처에서는 우리 주관학과인 화학과에서 인정해주면 뭐 오케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하여튼 공부를 해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안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인데 화학과 교육과정 내용 개선을 위한 KP 구성권. 저번에 이 문제가 아마 이번에 우리가 90학점 개설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학점이 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화학과에서 추구하던 것이 항상 유기, 무기, 분석, 물리 이 네 교과목을 이제 저기를 계속적으로 해왔잖아요. 분배해서 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정정진 교수님이 좀 PF를 교과 과정을 과정이나 내용을 좀 개선해야 해서 PF팀의 구성권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정진훈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죠? 이번에 이제 저희가 1, 2학기 통틀어서 90학점이 제한돼서 개설해야 된다는 것 저도 뭐 사실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3, 4학년, 특히 4학년 과목들이 이제 대폭 개설이 안 되게 됐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한 해 뭐 이렇게 연구전 가시는 교수님이 없어서 일어난 그냥 그런 그냥 일회성 그걸로 치부하지 말고, 이 기회에 저희가 이제 첫 번째는 이런 학점 문제, 특별히 이 실험과 이 이론 어떤 학점에 대한 어떤 조정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전에는 그냥 뭐죠 일반학이랑 뭐 유기물리 원 과목만 딱 들으면 됐었는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지금 이런 상황처럼 3, 4학년이 들을 게 없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외부로 다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화학과에서 좀 주력으로 삼아야 될 뭐 전략 과목들, 그러니까 학점, 특히 실험과 학점 조정, 그다음에 전략 과목 선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조사 연구를 좀 해서 좀 공감대를 좀 마련하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교육과정 개편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전까지는 각 내 영역에서 이렇게 했다면 저희가 큰 원칙을 정해가지고 학점과 실험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력으로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요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좀 심어주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화학과의 어떤 그 전략 혹은 뭐 철학, 그 철학 요거를 좀 한번 좀 세우는 시기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은 TF를 구성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각각 유기 한 파트, 무기 한 파트, 분석 한 파트, 물리 한 파트 이렇게 해가지고서 원문 교수님 TF팀을 구성을 한 다음에 그에 대해서 개설할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 화학과의 좀 방향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쪽에 대해서 좀 해서 갖고 와서 그걸 가지고서 전체 교수회의에서 인준을 한 다음에 다음서부터 교육 커리큘럼을 그렇게 가져가는 걸로 하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뭐 다른 좋은 방법 있으신 교수님 있으세요? 그럼 TF 팀을 일단은 우리 저 유기는 사실상 우리가 뽑을 때 저 윤국로 교수, 정정진 교수니까 정정진 교수님이 저 유기 파트는 할게요. 네. 무기 파트는 둘 중에서 뭐 가위바위보. 예를 들면 그 젊은 교수님이 하시는 게 낫겠지 뭐. 교수님이 하고 같이 얘기해. 네. 그럼 정리를 하고 분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석은. 네, 분석은 그쪽으로 하고 그럼 그 물리는 무조건 되고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 교수님 오셨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좀 하는 걸로 그렇게 해갖고 교육 과정을 좀 다시 한번 좀 우리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질문이 이게 뭐 네. 지금 TF에서 하는 일이 네. 그러니까 저는 TF를 하면 TF는 어떻게 한시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명확하게 TF가 하는 일에 대한 영역을 좀 일단은 교육 과정을 지금 우리가 1년마다 매 개편을 하잖아요. 다시 개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정을 아예 바꾸자. 예. 교육 과정을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짜여 와 있는데 교육 과정 구성하고 그런 거를 이제 개편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육 과정을 매년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보통 이제 한번 나가면 한 4년 정도를 유지를 해요. 왜냐면 1년부터 4학년 정도니까 아예 그러니까 교육 과정을 그대로 좀 개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졸업학점이 128학점에 전공이 66학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게 졸업인증제도 저번에 이제 학생회장하고 뭐냐면은 MT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지금 가장 문제가 졸업인증제가 너무 세서 못하겠다라는 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일단 전공학점이 66학점인데 가장 많이 딱 전공학점을 저기를 하는데 학점을 많이를 들어야지 우리가 점수를 주게끔 됐잖아요.
근데 또한 이제 지금 문제가 우리가 90학점이다 보니까 4학년 이제 특강 과목들이 많이 안 열리니까 이것도 점수 따기 어렵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학회 참여인데 학회를 학생들이 참여하면 점수를 굉장히 많이 주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교수님들이 부담이고 연구안 나왔는데 저도 매번 학생들을 보냈는데 연구 결과 왔는데 애들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네. 연구비도 문제가 아니라 그럼 거기에서 점수를 못 따. 그럼 딸 때가 이제 뭐냐면 자격증이야, 자격증. 근데 자격증이 뭐냐면 우리가 화학 관련에만 딱 묶어놨어요. 묶어놨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격증도 뭐냐면 우리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한 국가 자격증이면 좀 이걸 좀 프리하게 좀 열어주든지 아니면 자격증 쪽을 가지고서 조금 더 저기를 해주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럼 애들이 유일하게 딸 수 있는 게 봉사인데 봉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뭐냐면 TF팀에서 그래서 애들이 3, 4학년들이 뭐냐면 졸업 인증제 이거 때문에 저기를 못하겠습니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지금 애들이 무지무지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오면서. 그러면 졸업 인증제 개정 관련한 것도 그 TF팀에서 해주시면은 저기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졸업 인증제도.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그때가 추구했던 게 뭐냐면 학생들을 거기 졸업 인증제도 다 넣어놨죠. 점수 분포들. 그건 좀 한번 띄워야 돼. 분포들을 다 넣어놨는데 가장 큰 게 일단 전공을 많이 듣게끔 했고 네. 근데 이제 전공학점이 들어보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두 번째 뭐냐면 학회 가는 거 애들 연구 열심히 하게 학회 가는 거를 엄청나게 점수를 좀 높여놨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애들이 와서 연구해가지고 학회 가고 이러는 게 그럼 학회를 보내려면 다 교수님들이 뭐냐면 돈 내갖고 보내야 되는데 이거 연구 결과도 안 냈는데 그냥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잖아요. 세 번째 이게가 뭐 자격증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화학에 만약 픽스를 딱 해놨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증이면 어느 정도 다 인정이 되니까 그 정도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쉬운 것도 있고 자기들이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봉사점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들이 지금 딸 수 있는 것도. 근데 봉사라는 것도 지금 계속 팬데믹 상태에서 코로나에 해가지고 그런 자리가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학과장님 이거를 뭐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이거 그때 이제 저희가 졸업인증제를 처음에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매년 배출되는 인원들의 졸업인증제 점수를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사실 중간에 한번 저희가 바꾼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거를 학생들이 내는데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요. 제가 좀 궁금한 건 작년에 졸업한 학생들 있잖아요. 그 인증제 점수가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이어서 이게 지금 좀 어려운 건지 그걸 좀 혹시 자료가 좀 있나요? 학과사무실에 있는데 근데 어때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다 그거 채웠어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졸업 못한 학생들이 뭐 필수적인 거를 뭐 외국어 능력, 뭐 토익이나 이런 걸 안 내서 필수로 그걸 안 내서 졸업을 못한 학생은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내기만 하면 점수를 주는 거여가지고 근데 막 제가 오고 나서는 인증제 때문에 졸업을 못한 학생은 안 봤거든요. 그래도 한 2명 정도는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그러니까 토익이나 아니 뭐 학과쌤이나 이런 걸 안 해가지고 졸업을 못한 학생이 그거는 지금 필수 조합을 안 한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그런 학생들 때문에 그게 이제 안 된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재학생들이 지금 그런 의견을 낸 거라는 얘기신 거죠. 그러니까 학생회에서도 지금 이거 졸업인증제가 너무 힘들다라는 이런 부당한 저기가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졸업인증제에 의해서 졸업은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서 쇼를 한다, 쟤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집니다. 이게 왜냐면 상위법하고 하위법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건 우리가 강제를 하는 거지 학생들에 의해서 저기를 하기 위해서 강제를 하는 거지
저기는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성에서 저는 그 필수 영역, 그 전공 영역, 필수 영역에 대한 것들이 부담이 많이 가는 게 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뭐 달라지는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4학년에 뭐 전공 과목 지금 개설이 덜 되는 것 때문에 뭐 애들이 전공학점을 못 듣는다 그런 상황 때문에 초래한 건지 아니면 그 전하고는 별 다를 게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저기 그 외에 생각 그냥 제 그런 부분들은 생각은 중간에 이거를 점수를 변경할 때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그 전년도까지 해서 이렇게 점수들이 다 나온 걸 보고 사실 처음에 어땠었냐면 제 기억에는 처음에 이거를 우리가 기준 점수를 정하고 났더니 학생들이 점수가 너무 높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측정, 이거 졸업 인증제가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거를 그래도 학생들이 어느 정도까지 했을 때까지 맞출 수 있는 범위로 점수를 이제 업을 했죠. 그 변경해서 아마 그게 지금까지 온 걸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지금처럼 졸업 인증제가 문제가 되는 사항들, 뭐 예를 들어서 필수 영어 점수가 문제가 돼서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 필수 영어 점수를 뭐 푼다든지 그리고 학생들의 세미나는 그건 약간 정책인 것 같아요. 정책에서 우리가 세미나만 안 들어도 그럼 졸업할 수 있게 해줄 거냐 말 거냐 그거 한 거고 나머지는 제가 알기로는 저기 아마 저 학생들이 졸업 논문 제출하거나 취업하거나 했을 때 점수가 워낙 배점이 높기 때문에 사실 다른 걸 안 해도 사실 그런 부분만 했어도 다른 부분 다 채워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3개 중에 선택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회 가서 논문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 졸업 아마 뭐 자격증. 네, 자격증하고 몇 군데 이렇게 텀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그 중에 한 개만이라도 제대로 잡으면 졸업 인증제에서 점수를 못 넘을 이유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 근데 지금 애들은 모르냐면 달라진 것 같아요. 달라졌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지금 답답해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졸업 인증제를 했잖아요. 그럼 자기 점수가 얼마인지 몰라요. 마지막 끝에까지 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걸 두고 보니까 사실 학생들이 더 불안한 거죠. 4학년 2학기가 돼서야 집계가 돼가지고 점수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기 점수를 모르고 저것만 보게 되면 저 점수를 어떻게 채워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나중에 하고 나면 어떻게든 다 채워지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저희가 다 낮춰버리거나 너무 아니 해버리면 낮추자는 게 아니라 네. 저는 낮추자고 그런 거는 아니고 낮추자는 거는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좀 더 유연하게 해줄 거냐. 예를 들면 학회 발표인데 이게 점수가 너무 높으면 차라리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더 강화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격증 쪽으로 올리는데 굳이 우리가 여기 자격증도 사실상 요즘 이거만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요즘은 워낙 세상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새로운 자격증도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뭐 뇌를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뭐 이상한 자격증도 우리가 그런 또 요구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이 자격증도 다 포함하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가 자격증이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오히려 거기에다 점수를 더 많이를 부여를 해주면서 애들이 그러면 그걸 따면은 애들이 취업률도 훨씬 높아지고 더 좀 엔커러지 되지 않겠느냐. 그래 굳이 이거를 가지고서 이걸 낮추자 높이자가 아니라 어느 분야를 좀 더 애들한테 풀어주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학회 뭐 이런 거 가지고 참 좋죠. 학문적으로 하는 거. 근데 사실상 저는 지금 되면 애들 우리 반 애들 애들 지금 하나도 못 내. 옛날하고 달리 하나도 못 가거든요.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네. 그냥 학교를 잘 어느 정도 다녔다 하면 700 정도 되거든요. 거의 끝났으면. 그러니까 좀 자기가 노력을 기울여서 300 정도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300일, 그렇지. 예를 들면은 공사 300. 시간은 원래는 72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73시간을 채우면 100점을 주거든요. 1시간을 더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를 생각하고 이걸 보고 뭐 학과 행사에 더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탐담을 10번을 넘게 하면은 100점을 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요즘 공사를 애들이 안 하고 아니 공사 그것도 없다니까. 제 생각에는 교수 의견이 다 맞는데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일단은 학생들이 지금 일단 의견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저희가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서 문제가 될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될 것이다. 저희가 이제 저희 의견만 이렇게 일단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의견을 좀 그러면 어느 부분을 좀 채우기가 어렵냐라고 해서 저희가 그 의견이 정당한지, 야, 이거 너희들이 노력을 좀 기울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좀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지금 이 졸업인증제 계속 개정할 때랑 지금 상황이 좀 다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좀 더 학과 세미나처럼 약간 필수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4학년 2학기 때 이력서를 쓰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반영하기를 저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를 좀 하고, 학생들이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좀 취득하기 어려운지 의견을 좀 수렴한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정을 하던, 점수를 낮추거나 혹은 다른 우회로를 만들어주건, 아니면 학생들이 정보 자기들이 좀 어느 정도 상황을 모르니까 미리 3학년 때 한 번씩 정보를 주건, 좀 구체적인 그거에 대해서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화학공학과는 시험을 보거든요. 전공 시험을. 네. 식품영양학과도 전공에 관련된 것만 인정을 해주고 거기서 되게 빡세게 졸업인증제 검사를 해요. 근데 사실 저희 학과는 되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어려운 졸업인증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선생님과 얘기를 했을 때 실험실에서 나와서 실험실 생활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게 사실 작년에도 학생들이 어려웠을 텐데 이번에 바뀌게 낮추게 되면은 이게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을 모두 인정해준다. 이거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또 학생들한테 좀 유리할 수도 있지만, 저희 학과에서는 사실 저희 학과하고 상관없는 자격증을 인정해주는 형태가 됐을 때 추후에 약간 후폭풍도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학과와 사실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건축기사 자격증이라든지, 물론 따는 게 쉽진 않지만 학과하고 관련 없는 건축기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 것 때문에 학과 공부나 전공 부분들을 하지 않고 그걸 하겠다라고 하면, 그럼 그것도 저희는 인정을 해주면서 그냥 장려를 최소까지 해주면서 하는 형태가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고민이 좀 들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이 부분이 부족하다, 내가 이런 부분 따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가 과연 인지를 하고 있는 건지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저는 한 3학년쯤 됐을 때, 또는 4학년 1학기가 됐을 때 학생들 전체에 대해서 졸업인증 점수가 이 학생회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점수가 몇 점이라는 거를 본인 점수를 몰라요. 근데 뭐가 부족해서 뭘 채워야 되는지 그걸 어떻게 알고 이걸 보고 학생들이 얘기를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점수만 보고 막연히 걱정만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들은 바로는 신소재인가 어딘가는 학교에서 무슨 하는 사업 이런 거에다 갑자기 그걸 끼겨 넣어가지고 학교 시스템 안에 그 졸업 인증제 점수를 보여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포탈에.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말로 그런 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점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부족한 거가 뭐고 뭐를 해야 채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겠냐. 오히려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 저는 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좀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졸업 논문제의 변경도 저희가 약간 의도를 좀 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여기 저희가 돼 있지만 제가 제 기억에는 자소서 작성을 해가지고 뭐를 하는 부분들이 점수로 명시가 제가 돼 있었나요? 제 기억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시험률 같은 경우도 고려를 할 때 좀 부족해지는 이유가, 여름에 자소서 작성이 되고 9월서부터 서류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8월까지 자소서 작성하는 부분들을 아무 학생들한테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오히려 이렇게 졸업 인증 정책에서 집어넣어버리면 여러 가지 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어저께도 김철 교수님이 오셔서 잠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재학생 충원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다른 학교들은 대학생 충원율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학생들을 자꾸 이렇게 묶는다는 거예요. 선후배들을. 예를 들어서 선후배 묶어서 뭐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을 때 졸업 인증제 점수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우리가 좀 이거를 좀 높일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그냥 낮추는 방향으로만 너무 이렇게 고민하기보다 애들을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졸업 인증제가 바뀌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근데 뭐 다 좋은데요. 네. 일단 선후배 묻는 거는 우리 과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김은중 교수님은 이미 그거 하는데 문제는 저희들은 그러면서 저희들이 중학교까지는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문제는 멘티여서 그 학생을 물어보니까 하나도 안 온대요. 온대요. 그것도 제가 좀 생각을 좀 해가지고 의견을 하나도 안 온답니다. 네. 문제는 두 번째, 자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소서 쓴다는 거 다 좋은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화학하는 데가 없습니다. 솔직히 없고요. 지금 유일하게 이제 남아 있는 게 화학 쪽은 화장품이 남아 있는데 화장품도 이제 맡기면서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화장품이 저기를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화학 쪽이 엄청나게 저기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실상 이전까지 화학이 우리가 화학 공장에 들어가서 이제 하는 물론 굉장히 고급 인력은 필요해요. 정말 연구 사업에 있어서. 근데 4학년을 마치고서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직업군은 우리가 화장품밖에 없거든요. 근데 화장품 정말 영세하거든요. 다 영세하거든요. 근데 굳이 우리가 지금 화학에 관련해 가지고서 화학을 물론 굉장히 고집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저는 자격증 같은 것도 풀어주는 것도 괜찮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화학과 나와가지고서 화학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일까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잡아보면은 몇 %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다 좋은데, 아니 화학인데 뭐 화학하는 게 다 좋은데, 저기가, 그래서 과연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정말, 뭐 이거 좋아요. 좋은데, 어느 정도 뭐느냐면은 나는 이런 거 있잖아요. 학회 발표하는데 점수를 좀, 이건 연구하는 애들은 또 필요하죠. 그러니까 필요를 한데, 저걸 좀 줄이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좀 이렇게 올려가면서 자기들이 유연하게 좀 해주면은 어떻게 했느냐. 선택지를 넓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좀 화학 공부를 하면서 얘들이 정말 3, 4년 때 정말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은 또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요즘 3, 4년 되면 오라는 학과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도 좋은 학과들이 얼마나 많아. 빼가려고 아주 다 빼가려고 지금 난린데, 그럼 우리에게도 이제 저기께를 당근을 쥐어야지 되지.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증으로만 하시면 범위가 저는 너무 넓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 자격증 중에서 이 화학 관련돼서 조금 넓힐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화학과에서 좀 조사를 한 다음에 지정하는 게 저는 그게 맞아 보입니다. 아니 저는 다른 거는 교수님에게 동의하는데 자격증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학생들 전과 하려고 하는 애들, 특히 이제 문과 쪽으로 전과, 저희 상경계를 전과하는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걔네들 그냥 화학 성적 안 나오고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전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 거기 가면 취업률 50% 미달인데 가서 뭐가 뾰족한 게 있을 것 같냐. 화학이랑 경제나 경영을 같이 해라. 혹은 뭐 특허나 이런 걸 같이 해라. 같이 하면 오히려 그쪽에서도 굉장히 독특하고 화학을 하면서 화학을 잘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좀 범위를 그냥 저희가 그냥 보통 생각하는 요괴에다가 화학에다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좀 폭넓게 해서 학생들을 좀 많이 잡아들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100% 애들이 나는 솔직히 그래요. 범위가 너무 넓어졌어요. 예를 들면 화학과 나왔다 이거예요. 화학과에서 조경을 배운다 이거예요. 그 산업인정공대 조경이라는 국가자격증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 걔가 화학을 내서 나중에 화학하고 암호랑 관련했다. 실제적으로는 아니거든. 나무를 기를 때 나중에 뭐냐면 비료를 뭐를 쓴다. 나는 이런 게 굉장히 더 좋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목공을 배운다. 저도 목공을 좀 배우고 싶지만 화학하는 거하고 과연 정말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
관계가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느냐면 굳이 우리가 화학을 하면 꼭 연구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뭐 화학을 하면 꼭 분석 기사를 해야 된다. 이러면 굉장히 이게 좁혀지는 거고 조금 이거를 가지고서 폭 넓히면은 그래도 우리 화학을 하는 애들 이건 이제 서로 이거는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서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성환 교수님 의견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거는 뭐 보는 관점이 화학을 해서 화학을 그렇게 보는 것도 그것도 뭐 틀리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저의 관점은 좀 이렇게 넓혀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취업률을 전공 관련한 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좀 거기를 늘려서 받고 전공 관련하지 않은 거를 점수를 좀 조금 낮춰가지고 그러면 따로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방법이에요. 얘기하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넣어놓고 관련된 예를 들면 자격증은 그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 자격증을 이제 지정을 해놓고 그 중에서 화학 쪽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뭐 몇 점수를 또 알파로 준다 뭐 이런 것들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서 국가 자격증 쪽을 좀 많이를 주면은 애들이 그 자격증을 따면서 뭐느냐면 취업을 금방 할 수 있거든요. 요즘 자격증이 있어야지 나가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학생들이 좀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격증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딴 과에서는 이러이러한 자격증 뭐 이런 뭔가를 졸업하고 나서 뭔가를 얻고 가는데 먹고 가는 학생들이 아무것도 학과가 없으니까 학과가 전공을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없다니까. 애들이 막연하게 불안감을 느끼면서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전 그러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는 한 23명인가 4명이 합격 여부에 상관없이 분석 기사를 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딴 것도 하고 있었던 친구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이 교육과정 개편을 하면서 좀 화학 관련한 자격증 같은 걸 딸 수 있게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학원 이런 데를 가야 되니까 사실상 돈도 많이 들고 학생들이 너무 부담스러워 하니까 요걸 좀 집어넣으면 전공 관련 더 많이 딸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동의를 하는데 어차피 전공 대학원 가는 친구들은 한 35에서 40% 정도 되고 화학 관련 취업이 한 맥시멈 잡아야 해서 50에서 60 정도로 본다면 다른 친구들은 결국 뭐 다른 일 학생을 할 수 있는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고 다른 학생들은 다른 자격증 다른 애들은 준비하는 애들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막 수가 이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화학과를 나오면 불안한 게 그거예요.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것도 저희가 자격증 조사를 한 번 좀 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국가공인 자격증만 이제 고민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국가공인이 아니고 사설이든 사단법인이든 주는 자격증 중에 화학하고 관련돼 있는 자격증들도 좀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까지 좀 넓히면서 네. 애들이 사실은 저희도 그것도 대학 좀 답답하던데 우리 학과 홈페이지든 어딘가에 우리 화학과에서 딸 수 있는 자격증에 대해서 공지해주고 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것들도 학생들을 좀 알려주고 이번에 그리고 지금 저기 이리 교수님이 의견 잘 주셨는데 그 뭐 중요도로 중요한 것들은 100점은 높여놓고 나머지 다른 그 자격증들은 지금 저희가 거기에 뭐 그 이외에 지금 학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국가공인 자격증 배점을 핵심적인 것은 명시를 해놓고 나머지 것들에 대한 배점을 한 중간 정도로 잡다는 그런 면에서 좀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뭐 하나 연동을 시킨 점 예를 들어서 뭐 의외로 조향사 하겠다는 친구들이 한 학년에 한 3, 4명? 뭐 5명까지 6명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조향사 자격증 놓고 화학과에서 하는 자격증으로 줘도 돼요. 그래서 거기다 두고 밑에다가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과목들 뭐 분석과학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소대문 관련이 있으면 뭐 그런 거를 해서 하면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어떤 몰입도도 좀 우리 높여지지 학생들이 않을까. 전공가 없는 게 지금 더 좀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가 하고 싶은데 뭐를 해야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잘 알 것 같지만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화학과가 나와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애들이 졸업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그 일단 국가 면허증이 이제 교직을 이수하는 애들 빼놓고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하는 애들 빼놓고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끝나고 뭐 분석 기사를 한다. 근데 분석 기사를 해서 분석 기사 그거 자격증 화학과 나온 거랑 똑같잖아요. 분석 기사라고 해서 특별히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서도 애들이 뭐냐면 거기에다 매달릴 수밖에 없는. 분석 기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기 분석과 분석학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아니 당연히 그린데 네. 그걸 가지고서 어떤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회사를 취직할 때는 분석 기사라고 해서 명시해서 뽑지는 않거든요. 정확하게. 아니 근데 그 자격증에 명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분석 기사는 의형문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화학과에서 매달리는 것들이 거의 끝나면 이제 환경기사, 의형물, 뭐 분석기사 이런 것들을 이제 매달리는데 애들이. 근데 예를 들면 3, 4년들 보면은 실전 물어보세요. 자격증 많이 매달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던데요. 쉽지는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아니 얼마나 따요? 이게 딴 친구들 없어요. 그러니까 도전을 하는데 없다니까. 근데 분석 네. 3년 전에 제가 그래서 분석 기사 한 20년 전에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은 왜 저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애들이 없으니까 뭘 하냐면 심지어 뭐라면 정보 처리 기사 2급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지. 근데 그것도 뭐냐면 난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보 쪽도 사실상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근데 그게 전부가 뭐냐면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전부 그런 게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화학에서 나는 정보를 딴다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좀 통틀어가지고 사실상 화학과를 나오면서 하나의 자격증들을 가지면은 애들이 이력서하고 이런 데에 굉장히 취업률도 좋고 3, 4학년 때 뭐느냐면은 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전공도 좀 듣고 저기도 자격증도 하고 여기 보니까 정보화 자격증은 A그룹, B그룹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공 자격증도 A그룹, B그룹으로 그러니까 구분을 해서 전공 관련된 거는 A, 그다음에 좀 그 이외에 좀 전공이 좀 떨어지는 것들은 B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대를 다르게 줘서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넣고서 뭐냐면 이런 거기서 분류를 것만 하죠. 하나만 딱 지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저기를 한다 이렇게 해서 주면은 되는 그러면 거니까. A그룹을 지정하는 작업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국가 공인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사설들은 너무 많고, 그러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정해주는 국가 자격증을 명시를 하고 그 뒤에 뭐 A 그룹은 이거다라고만 지정을 해주는 제가 거예요. 그것도 약간 좀 궁금한데 강 선생님 지금 우리 학생들이 자격증으로 점수를 따는 게 그러니까 거의 얼마나 없다. 돼요? 거의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다니까요. 분석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분석기사 자격증을 따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분석특론, 기기분석 이거를 학점을 인정해 주는 거를 아마 저희가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인정하는 학생이 없어요. 없어요. 못 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아니 간혹 있어요 교수님. 네, 되게. 학생들이 네. 이제 이런 자격증을 따기가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토익을 하고 JPT를 따던가 이렇게 해서 두 개 다 200점이니까 이렇게 점수만 내면 200점이 정보는 거의 별로 못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좀 이쪽에 저기를 좀 올려주고 저 이렇게 자격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점수를 좀 올려주고 그 세부적인 배점이나 성적지 높여주는 건 TF에서 좀 그러니까 돈 달라는 얘기는 그게 돈 달라네요. 여기. 돈을 안 하죠. 그 뭐가 자격증 돈 달라네요. 아니 그러면서 우리가 저는 이거 약간 좀 없으니까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뭐 멘토 멘티 있을 때 애들한테 살짝 자격증을 애들이 좀 빨리 달라고 하면 뭔가 들부글 할 거 아니야. 돈을 다 줄 수는 없는 거고 멘티 나가면 50만 원밖에 안 주잖아, 그지? 그럼 50만 원 정도의 자격증 딴 애들에게는 좀 장학금을 뭐줄 수 있는 거고 뭐 그거는 그런 지도 것들을 교수님이 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네. 아니 지금 결정하지 말고 네. TF팀에서 좀 논의를 해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 거기를 해서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바로 결정할 거는 없는 거고 TF팀에서 좀 더 논의를 한 다음에 그러면 그거를 지금 TF팀에서 논의를 할 때 학생들의 좀 의견도 좀 들어봐가지고 지금 그 하나는 이제 그 학생회장한테
뭐 요청 있으면 써 해가지고 써본 거니까 반드시 문서로 해서 써서 보내 해가지고 해서 보낸 거니까 그건 하나의 참고로 보고 뭐느냐 하면은 TF팀에서 뭐 학생회장을 부르든지 아니면 몇몇 학생들을 불러가지고서 이걸 졸업 논문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니까 어떻겠느냐라는 걸 그거를 좀 고려를 같이 하면서 좀 교육과정하고 내용하고를 좀 해주십사 하는 좀 부탁입니다. 오늘은 뭐 결정할 것은 없어요. 그냥 이정저기를 하는 거지. 예, 뭐 또. 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2019년인가 20년인가 학생들이 거의 한 10명 가까이 와서 이 친구들이 분석기사에 합격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험을 준비하는데 실기를 준비한다고 이 기기를 사용해도 되겠냐. 그래서 제가 오픈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응시하는 친구들은 좀 꽤 되더라. 그게 이제 네? 대학원생도 하는데요. 없으니까. 2명인가 3명이 땄어요. 대학원생도 하고. 기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학부 졸업하고 땄는데 뭐 실험 나중에 만나 들어봤더니 그냥 UV 정도 하면은 UV 찍어서 이렇게 뭐 몰평에서 구하는 식의 그런 것들 정도 할 수 있으면 뭐 그 실험 그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제가 좀 이 관련해서 얘기를 근데 제 수업에 다 그거 집어넣었어요. 다. 아니 그것도 제가 하고 있어.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화학과 내에서 그 저번에 마이크로 디그리 중에 화학 분석 기사 자격증 마이크로 디그리를 넣으셨죠. 네. 근데 거기 지금 들어가 있는 교과목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시험 과목이 일반화, 분석과 기기 분석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어떻게 넣냐면 과목을 딱 그렇게만 넣었어요. 일반화는 원래 하는 거니까 분석하고 기기 분석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이 내용은 분명히 다 아실 텐데 기기 분석 내용을 사실 반을 나눠서 분석 특론하고 기기 분석을 하고 있고 기기 분석 쪽은 사실 세퍼레이션 사이언스 중심이고 분석 특론에서는 분광학 중심이에요. 지금 여기 관련된 실험이나 실습이 사실은 분석 특론에서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마이크로 디그리 안에 분석 특론 과목이 빠져 있어요. 아니 그럼 분석하시는 분들이 잘못한 거지. 저번에도 분명히 그게 나갔을 때 왜 이거를 하지 않았냐고 이의 제기를 학과에 했었습니다. 근데 그냥 내는 걸로 서류를 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빠져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실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학생들이. 아니 그걸 우리 저기한테 물으면 안 되죠.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교과정이 편하면서 그걸 그런 거. 교과 TF에서 합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기서 제가 괜히 끌어가지고 이거는 여기서 랩업 하고요. 지금 1학년 지금 뭐죠? 학생의 그 임원들한테 1학년들 해가지고 이렇게 멘토 멘티해서 뭐 정기적으로 좀 모이고 뭐 정보도 전달하고 학교 뭐 장학금 뭐 이런 거라든지 학과 행사 그 다음에 뭐 이 친구들이 뭐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뭐 시험 볼 때 일반화 연수 문제 풀이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저희랑 똑같습니다. 1학년들이 안 온대요. 안 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모임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하는 거는 오기 전에 생각한 거는 우리 일반학 연습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 시간을 부활을 해서 뭔가 약간 의무적으로 시간을 하나 그냥 딱 만들어 버리고 그거를 졸업 인증제에다가 뭐 넣던 아니면 뭔가를 뭘 하던 해서 이걸 좀 강화하지 않으면 이 친구들이 이제 선배들이 다 포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자기 개발과 미래설 계획가 사실 그런 목표를 했었잖아요. 2학기 때도 그런 걸 연동해서 해도 되죠 지금. 그러니까 1학기 때만 하고 그걸 또 이제 연동해서 하다 보니까 다 뿔뿔이 터진 거지. 나는 저기 1학년 바람 맞았어요. 밥 사준다고 갔다가 바람 맞았어요. 전화도 안 받아. 그래갖고 내가 학교 와서 처음이었어요. 난 2번 그랬는데. 그러니까 해놓고 애들이 바람 맞춰가지고 안 와. 학생의 임원들이 막 힘들어서 그러니까 찍으려고 지금 그래요. 저는 그거예요. 참
그렇게 해가지고 멘토멘티에서 장학금 준다고 그래. 장학금만 탁 준다는 헛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애들이 니들 저희께가 열심히 해가지고 국가 장학금 다 그럼 너희들 돈 내고 학교에서 우리가 조금 주고 장학금으로 그런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서 아 분석기사 땄어? 너 갖고 와. 그럼 너 열심히 들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장학금은 얼마 대신 니들 뭐 어디 가서 뭐 학원을 듣든지 말든지 그건 너희들이 얼마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갖고 나눠주면은 근데 다들 열심히 하지 않겠나? 그게 저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게 제 사고가 제- 뭔가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을 보면 점점 이렇게 돈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쪽에 보니까 그러니까 돈 리워드에 대한 걸 돈으로 하는 것들 보면 저희 방에 있는 애들도 다 실험보다는 근로장학생에서 돈 받는 거 그런 쪽에 다 그거 맞아요. 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결국 다 학생들이 돈이야. 되게 그런 쪽에 더 심해져 있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내 생각은 그런 거예요. 야, 자격증 따와. 그러면 우리도 얼마 주고 너희들도 내고 자격증 따면 너희들 좋은 거 아니야? 대신 우리는 뭐느냐면은 학생들 확보하고 우리는 학교 홍보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자격증 따면은 이렇게 해갖고 장학금 준다. 널 잘해가지고 따가지고 그리고 취업 잘 되고. 학과장님 그거는 이제 TF에서 진행하라고. 네. 기사장님 얘기하는데 아니 졸업 논문하고 그것도 우리가 저기 꼭 필요한 거 있잖아. 졸업 논문 점수랑 뭐 이런 학과 수행자 점수를 올려주면 애들 부담 적어지잖아. 조금만 하면 되잖아. 졸업 인증자가 애들이 부담이라는 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졸업 있는데 필수를 못 빼고 저기 하니까 저기를 올려달라는 거지. 자격증을 그쪽을. 근데 뭐 조금 질문이 하나 얘기 들어보니까 있는데 그렇게 부담도 되지 않고. 지금 얘기하고 조금 벌어진 질문이 하나 있는데 혹시 각방의 학부생들한테 혹시 과제비에서 인건비 쪽으로 지급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없어. 저는 안 줍니다. 저는 안 줍니다. 없어요? 돈이 없어. 돈을 안 주고 바꿔주고. 밥을 사준다. 다만 한 가지 지급하는 거는 저희가 상담 50% 넘기면 1학기 50만 원. 개인적인 과제 수준은 없어요. 교수님이 갖고 있는 과제나 거기서 지급하는 그런. 옛날에 학과 내기로 뭐 그러지 않기도 했잖아. 근데 이제 좀 연구하는 풀긴 거 했죠. 만약에 네. 학부생들하고 연구를 같이 하게 되면 아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한번 제가 회의성사에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과제에서 뭐 저기 대학원생이 어떨 때 저거 할 수가 없어서 주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거로 그때 학과 회의에서 그건 결정이 났어요. 교수님 재량으로 맡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몰라 난 옛날에 일단은 있잖아요. 무조건 과제에 들어가면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저기를 학부생이고 그걸 저기를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지금 무조건 꼬발려야 돼. 저번 얘기했잖아요. 큰 문제라니까 무조건 주는 게 원칙이고 그건 교수님들의 재량입니다. 그러고 옛날에는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누구 주고 어느 방 주고 안 주면 뭐 불평등이 있어서 좀 될 수 있으면 안 주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건 확실히 있었던 거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들어가 있는 학생은 그대로 주고 절대적으로 저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학과에. 왜냐하면 요즘에 꼬발린다니까. 곧 줘주는데 뭘 뽑아요. 좋은 거지. 아니, 안 주면 이제 이름 들어갔는데 안 주면. 이름 들어가면 당연히 줘야지 왜 안 줘. 이름을 안 아 넣죠. 근데 이거 방비료도 옛날에는 이렇게 걷어서 방비료도 쓰고 다 그랬지 뭐. 맞아요. 그건 진짜 옛날 얘기고.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혹시나 방비를 안 씁니다. 다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요즘은 좀 그런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우리 저 TF 팀에서 좀 해주십사 하고 뭐 근데 이게 완벽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 저희가 있어서 오늘 뭐 또 다른 의견 오늘 한 시간 동안 학과장님 기사 네. 얘기 기사 얘기밖에 안. 과장님 한 가지만 좀 급한 사항이 있어서 얘기를 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저 이제 애들이 수강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 학과에서도 방향이 정해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화학과에 분석화학하고 코스메틱에서도 분석화학이 있거든요. 동시에 개설이 되는데
지금 저도 이제 그거를 그 전까지는 몰랐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학습 번호가 같게 돼 있더라고요. 두 과목이. 근데 제가 알기로는 두 과목이 코스메틱은 코스메틱에서 적합하게 진행되는 분석학으로 알고 있고 화학과에서 진행되는 거는 화학과 과목으로 정확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학생들끼리 뭐 시간표가 뭐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학습 번호가 같기 때문에 지금 화학과 학생이 그냥 코스메틱에 있는 분석학을 사실 듣는 거를 그 전에 그냥 허용을 했었더라고요. 한 2회. 왜냐하면 제가 보직 맡고 있는 경우 분석학을 다른 분이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강사분이 하실 때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을 좀 분명히 그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융합 전공이라든지 다전공을 하는 학생이다. 화학과에서 코스메틱으로. 뭐 그런 경우에 코스메틱 과목을 듣겠다 그러면은 사실 그거는 저와 보기에는 그 형태에도 상관이 없지만 그 과정이 아닌 학생들이 코스메틱에서 학습 번호 같다고 그걸 허용해 주는 거는 그거는 허용해 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뭐 과목이 부족하고 뭐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분석학이 2분 반이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그렇게 되면서부터 1분 반으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저희가 필수로 한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계속 문제 보면 학과하고 다른 교육과정하고 구분이 없어지는 형태가 돼버리니까 이거는 이제 뭐 회의선상에서 또 얘기를 미리 한번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저기 강 선생이 이 수강 신청하는 데를 신청할 때 화학과 학생들이 들어오는 거를 막는 형태로만 해버리면 사실 그거는 그렇게 저기 지원을 할 수 없게 이렇게 막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분명히 교육과정이 일치한다면 그렇게 해도 돼요. 두 개 하다가. 근데 교육과정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사실 학습번호는 뭐 학교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도 화학과 학생들이 그렇게 넘어가는 거는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근데 나는 그게 자꾸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상한데 유기화학도 똑같이 개설이 되거든요. 화학과에서 개설되고 코스메틱도 학습번호 똑같이 개설이 돼요. 근데 유기화학은 하나도 화학과 애들 안 들어요. 당연히 교수님이 들어와서 못 듣게 하고 근데 왜 분석학은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분석하는 교수님들이 그거는 들어와가지고 여기는 저기 이렇게 융합 전공이니까 화학 쪽에 가서 화학과에서는 들어라. 그렇게 하면 끝나고 그럼 우리를 들어오면 안 된다. 딱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지. 한 번도 유기화학에 있어서 유기화학 학생들이 화학과 학생들이 와서 융합 전공 듣는 애들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학과 사무실에서 학과 사무실에 말도 찍었고 아니 그럼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또 해가지고서 의견이 좀 다른데요. 교수님 의견 좀 동의하는데 과연 몇 명이나 좀 그게 들을지 좀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거기 가서 듣는 거는 4학년인데 분석과학이 D+인데 시간표가 안 맞아. 그 다음에 혹은 뭐 화학이 막 학점이 너무 안 좋아요. 이런 친구들이 소수 가서 듣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는 교수님 재량으로 그냥 하면 되지. 그 얘기를 하는 거는 네. 학생들한테 지금 공지를 카톡으로 공지를 해본 바가 있죠. 들어도 된다고. 제가 김은진 교수님 여쭤보고 공지를 해가지고 사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좀 불거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좀 정확히 하자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학생들도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안 되는 저한테도 메일이 지금 계속 오고 있고 그러니까 학과 학생이 글로 가서 따면 점수 학점 따기가 더 쉽다고 생각을 하는 네. 강의 내용이 좀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한데 이동관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수업을 안 하실 때 외부 강사가 하시면서 계속 저한테 듣겠다고 연락이 많이 왔어요 그때. 그거 사실 그 2년간의 그 공백이 그때 이제 학생들 할 때 이제 선배들이 보통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한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리고 지금 2학년 학생들이 다전공 신청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생각에 지금 이번 주 코스메틱 사이언스로 화학과에서 그 학생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분명히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 선생님도 전달을 할 때
그 부분에 혼돈이 없게 예를 들어서 융합전공이나 다전공을 화학과에서 코스메틱을 하는 학생이다. 그래서 코스메틱에 분석하고 듣겠다. 근데 그거야 뭐 사실은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아닌 학생들이 뭐 시간표를 자기가 조금 제 주로 보면 교양하고 뭐 듣고 이런 거 하는 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것까지 저희는 이렇게 용납해주고 허용해주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은 조금 분명히 좀 뭐 그건 분석화학에서 지금 결정하시고 저는 일단은 뭐냐면 유기화학에서는 뭐 융합전공이든 뭐든 하든 간에 안 받았습니다. 화학과 학생들은 무조건 화학에서 듣게끔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그거는 이제 적당하게 분석해서 저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이제 굳이 예를 들면 단체적으로 이렇게 막고 그런다는 것은 또 어쩌면 또 학생들에 대한 우리가 사실상 그럴 권리는 없거든요. 그러면 학습전을 바꿔야 돼요. 네. 교육과정이 아까 얘기했던 게 교육과정이 두 개가 같다 그러면은 학습원을 갖게 하고 학생들이 선택해서 듣는 분반처럼 하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강사만 다를 뿐인 거고. 근데 지금 이게 만약 교육과정이 같지 않고 거기에 특화돼서 진행하는 거라면 그거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교육과정을 강화적으로 강의 내용은 이제 그 분석 기사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석 기사를 짤 수 있도록 그 분석 기사의 그 내용으로 강좌하고 있어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그 자격증을 좀 딸 수 있도록 그쪽 내용으로 위주로 이제 그 강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내용은 아니고 물론 이제 다를 수는 있어요. 2학기하고 이제 1학기는 거의 같고요. 2학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기 분광학이나 이런 쪽은 사실은 그 이제 2학기 때 하는 분광학은 기기 분석 쪽으로 돼 있거든요. 분석 기사 시험 자체가. 그런 것들만 다르지. 그러니까 1학기 내용은 분석 기사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제가 하는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거든요. 오늘 뭐 회의는 이제 좀 여기서 끝나고 근데 결국에 지금 보면은 이번에 회의들이 보면은 분석이 굉장히 다 문제가 없어요. 기기 분석부터 해서 그러니까 좀 저기에서 TF팀에서 분석 제일 중요하거든요. 화학에서. 그러니까 좀 잘 좀 조정을 해서 그것도 교육 TF에서 합시다. 그 TF에서 이게 버리려면은 내일 점심. 내일 점심. 어떻게 좀 하세요? 그분 히스토리 어떻게 보시게 되는지 아, 이건 많이 들어봤는데. 좀 히스토리를 알 수 있어요. 히스토리 뭐 대학 회장 아니